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 2양식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단기 싱글, 그 다음에 2양식 Transferable Voting System, 흔히 STV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디렉션을 보면 by placing the numbers in the space next to the candidates of your choice, 1, 2, and in order of your preference. 그러니까 후보들, 네가 선택하는 후보들 옆에 있는 공란에 1에서 n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라. 그렇죠. 너의 선호의 순서대로. You may vote for as many candidates as you wish. 그러니까 당신 원하는 만큼의 후보에게 투표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호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적어 넣어도 된다. 그런 뜻이죠. Including candidates from different parties. 그러니까 다른 정당 출신의 후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정당 후보에게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괄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분리 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표를 여러 정당 후보에게 나누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밸럿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보면 여기 각 정당들이 있죠. 밑에 정당 이름이 있고 파이오니어 파리 첫 번째 정당, 그리고 이제 후보 네임이 후보 이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밑에는 뭐 보헤민 파리 이런 식으로 있고 또 그 정당의 후보들. 그래서 이 유권자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선호하고 두 번째 선호를 파이오니어 파리의 후보들에게 행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호는 세 번째 정당의 세 번째 후보에게 세 번째 선호를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당의 첫 번째 후보와 네 번째 후보에게 네 번째 선호와 다섯 번째 선호를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아일랜드, 그 다음에 호주의 상원, 그 다음 말타 이런 국가들이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호주에서는 each of the country's six states has its own district. 그러니까 호주의 여섯 개의 여섯 개의 주의 각각은 자신만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스트릭트에서 12명의 상원 의원이 선발된다. 이 얘기하면 호주는 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각 선거구에서 12명의 상원 의원을 선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STB에서는 어떻게 의석 배분을 하느냐? 일단 두루쿼타를 계산해서 두루쿼타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지만 전체 표수, 유권자들이 행사한 전체 표수에다가 의석수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 수치를 계산한 다음에 올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수치를 계산해서 내림을 한 다음에 2를 더해도 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수치를 계산했을 때 딱 떨어지면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가 남지 않고 딱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2를 더해야겠죠. 첫 번째 배분을 할 때는 이제 두루쿼타를 초과 달성한 후보가 자동으로 이제 당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분할 때 첫 번째 배분에서 발생한 잉여표를 이제 배분하는데
잉여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이미 두 번째 배분 방식은 여러분이 Alternative Voting System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좀 이따 예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다음에 세 번째 배분은 만약 잉여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를 제거한 후 이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6명의 후보가 있죠. 그런데 두루커타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전부 더하면 10,000표가 되는데 만 나누기 3 더하기 1 하면 2,500인데 거기다가 이게 이제 딱 정수로 떨어지니까 1을 더해서 2,501이 되죠. 그래서 이제 3명을 뽑는 이제 선거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누가 두루커타 즉 2,501표를 초과했는지를 보면 로버트 고메스 이 사람이 초과를 했죠. 네, 얼마만큼 초과했느냐? 그러면 2,900에서 2,501을 빼면 399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399표의 잉여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후보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고메스를 1순위로 표시한 사람들 중에서 2순위로 표시한 사람들 고메스가 1순위지만 이제 2순위로 표시한 후보들에게 이 표가 가야겠죠. 비례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카운트에서는 고메스는 2,501표를 확보했으니까 당선이 되고 고메스를 1순위로 표시한 사람들 중에서 300명은 캠벨을 2순위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데니스에게 99명이 2순위로 표시했으니까 399표 중에 300표는 1로 가고 99표는 1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2,501표를 얻은 후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고메스는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당선됐고 잉여표를 받아서 2,501표를 받은 후보는 아직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2단계에서는 가장 표가 적은 후보를 제거를 하겠죠. 그게 누구냐면 600표를 받은 히긴스 후보죠. 그러면 이제 히긴스는 이제 제거하고 이 600표가 이양되는데 어떻게 이양되느냐? 히긴스한테 1순위를 표시한 유권자들 중에서 그 유권자들이 2순위를 표시한 후보들에게 이 600표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 600표가 데인스에게 600표 중에 500표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100표는 데니엘스에게 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500표를 합쳐서 나온 게 이제 2,800표죠. 왜냐하면 데니엘스는 2,300표를 얻었는데 잉여표 500표를 합쳐서 2,300 플러스 500은 2,800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데니엘스는 1899 더하기 100 해서 1999가 된 것이죠. 그럼 이 단계에서 누가 2501표를 초과했느냐? 그러면 데인스가 초과했죠. 그래서 세 번째 카운트에서 세 번째 카운트까지 고메스하고 이제 데인스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을 보면 아직까지 두 쿼터를 넘어선 후보는 없죠. 그러면 또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데인스는 이제 2,501표를 얻었고, 근데 데인스가 2,501표를 얻으면 되는데 2,800표를 얻었으니까 또 잉여표가 여기에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잉여표가 2,800 빼기 2,501 하면 299표가 잉여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299표를 나눠야 되는데 데인스에게 첫 번째 선호를 표시한 유권자들 중에서 그 유권자들이 두 번째 선호를 표시한 후보에게 299표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299표 중에 이제 200표가 바로 데인스에게 첫 번째 선호를 표시했는데 200명은 두 번째 선호는 그레이빌에게 표시를 했겠죠. 그래서 200표가 일로 가고 99표는 데니엘스에게 이제 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카운트에서 2,501표를 넘어선 후보는 아직까지 데인스하고 고메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후보는 아직까지는 2,501표를 넘어서지 못했죠. 이 후보도 못 넘어서고 이 후보도 2,200표, 이 후보도 2,098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서 표를 가장 적게 얻은 캠벨을 제거해야겠죠. 700표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캠벨을 제거하고 이 700표가 또 이양이 되는데 어떻게 이양되냐면 캠벨에게 첫 번째 선호를 표시한 유권자들이 두 번째 선호는 누구에게 표시했는가를 봐서 표를 이양하는데 캠벨에게 첫 번째 선호를 표시한 유권자들 중 600명은 데니엘스에게 두 번째 선호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 100명은 그레이빌에게 두 번째 선호를 표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표를 이행하게 되면 데니엘스가 2,501표를 넘어서게 돼서 결국에 이 세 명의 후보가 이렇게 당선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lternative Voting System하고 거의 같죠. STB는 이제 여러 명을 뽑는다는 사실, 중대선거구를 채택하는 사실 말고는 표를 이양한다는 점에서 같고, 근데 Alternative Voting System이 이제 잉여표를 이양하는 게 아니라 꼴등의 표를 이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여러 명 후보를 뽑기 때문에 잉여표가 발생하면 이제 잉여표 먼저 배분하고 그래도 두 쿼터를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꼴등부터 제어해 나가면서 이제 표를 이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STB의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점, choice between parties and between candidates within parties. 그러니까 정당 간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당 내부에 당내에 후보 간의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간 투표와 당내 후보 간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만 하는 시스템은 후보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 또는 지역구에 충성할 동기가 약하죠. 그리고 또 후보 투표만 하는 시스템에서는 후보들이 정당에 충성할 동기가 약하죠. 하지만 STB 시스템은 정당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선호를 집중적으로 같은 정당 후보들에게 몰아주면 그러면 정당 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순위, 2순위 그렇게 높은 순위를 한 정당 후보에게 몰아주면 정당 투표가 되고 또 표를 다른 정당 후보에게 분리시켜서 골고루 이렇게 배치하면 또 후보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같은 정당 내에서도 유권자들이 선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같은 정당 내에 후보의 또 순위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당 투표도 가능하고 또 후보 투표도 가능하고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유권자의 첫 번째 선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선호도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So STV allows for choice between parties and between candidates within parties.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장점은 a fair degree of proportionality. 그러니까 비례대표성이 적당하다 그런 뜻이죠. 적당한 비례대표성. The final results also retain a fair degree of proportionality.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적당한 그런 비례대표성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죠. And the fact that in most actual examples of STB, the multi-member districts are relatively small means that an important geographical link between voter and representative is retained. Okay?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제 사례에서 STB를 사용하는 실제 사례에서 이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가 비교적 작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권자와 그 다음에 의원들 간의 지리적인 그런 링크, 연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적당하게 작은 선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relatively small district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유권자와 의원들 간의 그런 연계, 중요한 연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비례대표제에서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특히 이제 폐쇄형 명부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와 후보 간의 연계가 약화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ter-party accommodation. 그러니까 voters can influence the composition of post-election coalitions. 그러니까 유권자는 선거 후에 연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덕목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비례대표제에서는 다당제가 산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당들 간의 교섭과 타협에 의해서 연합정부가 형성되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정부가 형성될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STB에서는 정당 간에 서로 어떤 조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정부가 형성되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선거 전에 정당들이 서로 연합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1순위는 우리 정당에게 행사하지만 2순위는 우리가 이런 정당하고 같이 연합할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부를 형성하면 이 정당하고 연합정부를 형성할 테니 2순위는 이 정당하고 우리가 코얼리션을 하려고 하는 이 정당한테 행사해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 두 정당들이 연합정부를 형성하겠구나 하고 미리 앞으로 형성될 정부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as has been the case in Ireland,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the system provides incentive for inter-party accommodation.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정당 간의 어떤 조정, 교섭에 동기를 부여한다. Through the reciprocal exchange of preferences. 그러니까 상호 교환,
선호의 상호 교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정당이 각각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두 번째 선호를 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프레퍼런스를 서로 교환하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첫 번째 선호는 우리 정당에게 행사하지만 두 번째 선호는 상대 정당에게 행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선호를 이제 서로 교환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장점은 election of popular independent candidate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무소속 후보를 선발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당에 기반이 없는 후보지만 신망 있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면 그거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 후보가 어떤 개인의 인기만을 내세워서 정당에 충성하지도 않고 또 후보에 대한 정보가 어떤 실체 없는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뭐 미디어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경우 그리고 뭐 실제 우리가 눈에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진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정당 활동을 충실히 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동안의 의정 활동이나 그 밖에 다른 뭐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근데 갑자기 언론에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언론이 다 이제 그 미화하고 포장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뭐 한국에서도 몇 번 그런 사례가 지금 있죠. 그래서 STB also provides a better chance for the election of popular independent candidates than list PR. 그러니까 폐쇄형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인기가 있는 이런 무소속 후보가 선발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뜻이죠. Because voters are choosing between candidates rather than between parties.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후보 간의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정당 간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후보 간의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꼭 여기서 이제 because라고 할 건 없죠. 그러니까 when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When voters are choosing between candidates rather than between parties.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당 간의 투표를 하기보다 후보 투표를 한 그런 경우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국가마다 어떤 국가에서는 정당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후보 투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일랜드 사례는 후보 투표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STV의 단점은 역시 가장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단점은 difficulty,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한 선거제도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Preference voting is unfamiliar in many societies. 그러니까 많은 사회에서 이 선호 투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And demands at the very least a degree of literacy and numeracy. 그러니까 뭘 요구하냐면 최소한의 식자 능력과 식수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숫자를 1, 2, 3, 4 기입해야 되니까. 뭐 1, 2, 3, 4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으나 뭐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숫자를 쓰지 못하는 유권자 또는 글을 못 읽는 유권자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이유도 그리고 또 그 밸럿의 명부에 후보의 얼굴과 그 다음에 후보의 그 얼굴 사진과 그리고 정당의 로고를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이나 정당 이름을 읽지 못하는 거를 이제 대비해서 그처럼 심볼을 표시하기도 하죠. 사진이나. The intricacies of an STB counts are themselves quite complex. 그러니까 STB의 집계 방식, STB의 집계 방식의 복잡성은 그 자체로서 매우 복잡하다. 거의 막 약간 토탈로지컬한 문장이죠. 동의 반복적인. 여기 intricaties가 복잡하다는 얘기니까. Which is also seen as being a drawback.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오히려 이게 더 큰 단점이죠. 왜냐하면 뭐 식수 능력과 식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집계 방식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호를 하나만 표시하면 이미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했겠지만 두 번째 선호에 의해서 잉여표가 이양되잖아요. 근데 선호를 하나만 표시하면 자신의 두 번째 선호에 의해서 자신의 첫 번째 선호가 이양돼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 또는 의사 표현을 더 상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excessive power of small minority parties. 그러니까 작은 군소정당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은 꼭 STB의 단점은 아니고 모든 비례대표제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합정부를 형성해야 되는데 연합정부에 포함된 군소정당들도 큰 정당들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연합정부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정부가 실각하게 되니까 실각하고 선거를 다 치러야 될 수도 있으니까 큰 정당과 마찬가지의 그런 거부권을 군소정당도 가질 수 있는 거죠. STB also carries the disadvantages of all parliament elected by PR method. 그러니까 모든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해서 선발된 모든 그런 의회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죠? Such a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creasing the power of small minority parties. 그러니까 작은 군소 정당의 힘을, 권한을 어떤 그런 환경에서는 증가시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이라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연합정부의 군소정당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막강한 영향력, 자신의 규모에 비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인터파리 컴피티션. 그러니까 정당 내의 경쟁이죠. 인터파리는 정당 간의 경쟁이고 인트라는 정당 내의 경쟁이죠. Moreover, at times the system, unlike straight list PR, can provide pressures for political parties to fragment internally. 그러니까 다른 그런 정통적인 그런 명부 PR, 그러니까 뭐 폐쇄형 명부 뭐 그밖에 개방형 명부 그냥 명부 시스템과는 달리 이 시스템은 정당이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열될 그런 압력을 제공한다. 그렇죠? 근데 왜 정당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열될 수가 있느냐? Because at election time, members of the same party are effectively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그러니까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 당시에 서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뜻이죠. As well as against opposition for votes.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 정당, 경쟁 정당뿐만 아니라 같은 정당끼리, 같은 정당의 후보끼리 경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얘기했죠. SNTV처럼 SNTV에서는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같은 정당 어, 후보들끼리 경쟁하게 되고 또 같은 정당 후보들 중에서 한 후보 슈퍼스타 캔디데이트이 표를 다 흡수해 버리면 그러면 같은 정당 후보가 다른 강한 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에 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NTV가 인트라파리 컴포티션의 동기가 가장 강하고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가 얻은 표가 이양되지 않고 다 사표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STV에서는 다행히 NTV에 비해서 표가 이양되니까 인트라파리 컴퍼티션의 가능성은 약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권자들이 두 번째 선호를 표시할 때 같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분리 투표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호는 A라는 정당 후보에게 표시하고 두 번째 선호는 다른 정당 후보에게 행사할 경우에 그러면은 A란 후보가 얻은 잉여표가 같은 정당 후보에게 이양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돈을 얻은 다른 정당 후보에게 이양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TV에서도 후보 같은 정당 후보에게 던진 표들이 서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번째 선호, 두 번째 선호가 다른 정당 후보에게 행사됐을 때 만약에 같은 정당 후보에게 첫 번째 선호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낮은 순위의 선호를 표시한다면 그런 낮은 순위의 그런 선호는 이양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항상 표의 이양 가능성이 같은 정당 후보들에게 서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트라파리 컴포티션이 남아있죠. 리스트 PR 중에서 폐쇄형 명부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파리 컴포티션이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후보들에게 정당에게 행사한 표들은 정당 수준으로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정당 내에서의 의석 배분은 리스트에 있는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의 순위는 정당이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오픈리스트 PR 같은 경우, 오픈리스트 PR은 이제 개방형 명부니까 개방형 명부에서는 인트라파리 컴퍼티션이 또 존재하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얻은 개인표는 일단 정당표로 집계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당표로 집계돼서 정당의 의석이 확보되면 그 의석을 나눠줄 때 후보들이 표를 얼마만큼 많이 얻었는가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즉 지역구에서 또는 선거구에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들이 당선되기 때문에 같은 정당의 후보끼리 경쟁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중층 비례대표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도 뭐 중층 비례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퍼 티어에서는 이제 전국구가 될 수도 있고 권역이 될 수도 있고 어퍼 티어에서는 여러 명을 뽑고 또 로우어 티어가 있어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합형은 로워 티어, 낮은 층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중층형 비례대표, 그러니까 잉여표 이양제나 의석 조정제 같은 경우는 로우 티어에서도 이제 여러 명, 다수의 후보를 뽑는다는 그 차이만 있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혼합형 선거제도도 이제 중층형 비례대표,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이제 따로 불러서 이 시스템은 이제 혼합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TB가 있고, 그래서 이 선거 제도들을 우리가 변수별로 살펴보면 D는 District Magnitude, 선거구의 크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로어 티어에서도 여러 명의 후보를 뽑죠. 그리고 로어 티어에 있는 후보들의 수를 합한 것이 바로 어퍼 티어에서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합형은 로어 티어는 소선거구제, 어퍼 티어는 전국에서 뽑을 수도 있고 한국처럼 독일처럼 권역에서 뽑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STB는 이제 여러 명의 후보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잉여표 이양제처럼 벨기에 시스템처럼 또 여러 명의 후보를 뽑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유권자들이 한 표를 지역구에서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는 페너샤즈처럼 여러 표를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데 낮은 수준에서 지역구가 제시한 리스트를 보고 각 정당이 이제 여러 후보들이 포함된 리스트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A정당, B정당, C정당이 있으면 그럼 유권자들은 폐쇄형이라면 그냥 정당 투표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개방형이라면 후보를 보고 투표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이제 디스트릭트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디스트릭트에서는 또 이 디스트릭트에 사는 유권자들이 또 A, B, C 정당이 있으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리스트를 보고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한 표. 또 이 디스트릭트에 사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디스트릭트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모여서 집계를 할 때 이 두 디스트릭트에서 얻은 표를 이제 합산하는 게 바로 잉여표 이양제였죠. 의석조정제였고 잉여표 이양제는 합산을 무엇을 하냐면 먼저 로우 티어에서 의석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잉여표를 합산한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표는 이제 한 표. 근데 만약에 각 디스트릭트에서 페너샤즈 같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또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겠죠. 페너샤즈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강의를 참고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한 표에서 K표. 근데 이제 혼합형은 소선거구에서 한 표, 그 다음에 비례대표 한 표, 이렇게 각 한 표씩 행사하죠. 그 다음에 STB는 이제 한 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선호로 얘기하면, 선호는 이제 n만큼의 선호를 표시하죠. n만큼의 선호. 그래서 2일에서 n까지의 선호를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는 후보 투표냐 아니면 정당 투표냐 투표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잉여표 이양제나 뭐 의석 조정제나 마찬가지로 이 명부가 개방형이면 후보 투표를 하고 또 폐쇄형이면 정당 투표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혼합형은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는 후보 투표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투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STB는 C 후보에게 선호를 표시하니까 근데 이제 높은 선호의
높은 선호를 같은 정당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하거나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선호는 한 정당 후보에게 다 몰표를 행사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정당 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STV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정당 투표도 가능하고 이제 후보 투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투표하는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보고 투표하니까 후보 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 투표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L은 이제 명부 유형. 명부 유형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폐쇄형 명부를 사용해도 되고 개방형 명부를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혼합형도 음, 일단은 지역구에서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면 그럼 이제 폐쇄형이죠. 근데 지역구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로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오픈 리스트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국과 같이 지역구 후보를 정당히 공천해서 폐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비례대표 후보는 폐쇄형으로 뽑죠. 왜냐하면 혼합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 폐쇄형 비례대표제의 단점, 즉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후보들을 직접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형 명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후보와 유권자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폐쇄형 비례대표를 혼합한 게 바로 혼합형 비례대표죠. 근데 혼합형에서 지역구에서 의원을 뽑아서 지역구민과 후보들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 의원도 예를 들어서 개방형 명부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지역구에서도 후보와 지역구민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또 비례대표 의원도 후보와 지역구민과 연대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혼합형 비례대표 취지는 지역구 선거, 소선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유지하고 또 폐쇄형 명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정당을 강화시키려는 그 장점,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사용하려고 하는 게 혼합형 PR인데 비례대표 의원마저도 폐쇄형으로 뽑지 않고 개방형으로 뽑게 되면 정당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리고 또 혼합형의 취지 중에 하나는 지역 대표와 기능 대표, 직능 대표를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 게 혼합형의 취지인데 비례대표 의원마저도 이렇게 개방형으로 보면 직능 대표성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혼합형은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으로 뽑죠. 그 다음에 STB는 말 그대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다른 정당 후보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오픈 리스트의 정의는 뭐냐면 후보의 순위, 그 명부 안에 있는 후보의 순위를 유권자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오픈 리스트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이 이 사례에서도 봤듯이 유권자들이 낮은 순위에 있는 후보들에게 높은 선호를 표시한다면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낮은 순위에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후보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오픈 리스트. 그 다음에 preference expression. 선호를 표시할 수 있냐 없냐.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single. 혼합형도 지역구에서 한 표, 그 다음에 비례대표 후보 한 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싱글이고, 그 다음에 STB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선호를 표시할 수 있죠. 바이러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한 표를 행사하니까 캐테고리칼이죠. 이 경우도 싱글 표를 행사하니까
당연히 캐테고리칼. 혼합형도 지역구에서는 한 표만 행사하니까 캐테고리칼. 또 비례대표 의원을 위해서 또 한 표를 행사하니까 캐테고리칼. 근데 STB는 여러 선호를 다른 정당 후보에게 나눠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오디널 밸럿이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러빌리티 표의 이행 가능성은 전부 노노노고 마지막 STB만 말 그대로 싱글 트랜스퍼러블 보팅 시스템 표의 이양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잉여표 이양제. 뭐 이건 여러분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 선거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뭐 어차피 바뀔 선거제도를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의석 조정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은 볼리비아, 저머니, 이태리,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이 혼합형 PR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하고 말타가 하원에서 STB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강의까지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모든 선거제도를 여러분이 다 배웠고 어떻게 유권자들이 그 선거제도에서 투표를 하는지 또 어떻게 집계하는지 또 어떻게 의석 배분을 정당 간에 하는지 또 정당 내에서 후보들에게 하는지 또 이 다양한 선거제도들의 장단점 그리고 이 선거제도들을 우리가 측정한다면 또는 조작화한다면 이렇게 변수별로 어떻게 여러분이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배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작업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효과뿐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의원들이 의회에 진입해서 어떤 방식의 의정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또는 소득 불평등에 어떤 선거제도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제 이런 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선거제도를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아마 전국에서 여러분만큼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외국 대학을 포함해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수업은 내가 UC 샌디에고에 있을 때 그 학교가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에서 따로 선거제도만 이렇게 수업을 열었어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선거제도 하나 가지고 수업을 여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이제 이 과목을 맡아서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변화하는 이런 선거제도들을 이제 적용하고 반영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변수화시켜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이제 선배들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에 어, 법학전문대학원에 간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에 가서 이 선거제도에 관해서 논문을 써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급 공무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배웠으니까 뭐 선관위나 정당에서 여러분이 일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배운 내용을 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 좋은 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꼭 뭐 이 정치학 쪽으로 나가지 않아도 뭐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문지상에 정당들이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갈등할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선거제도가 한국의 유용한 선거제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선거제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이익과 더 결부되어 있는지를 연결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이 수업의 이제 목표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이 선거제도들의 특징이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초래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